두 번째 토론 대목을 볼 겁니다. 역시 양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부탁드리고 이번엔 박성매 변호사께서 중립적으로 논평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대목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원래 성추행 사건 같은 일이 나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죠. 네. 바꾸는 당헌 개정 작업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저는 투표를 안 했던 것으로 투표를 안 기억합니다.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기부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기부 장관 해도 당적은 유지되지 않습니까? 당적은 유지되는데 제 기억에는 안 했던 것으로 2차 기억합니다. 네. 가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신 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백신 확보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결론 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뜻 아닌가요? 불참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제가 뭐 그건 당의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해석은 그래서 지켜보는 분들이 하시겠죠. 혹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대로 된 사과를 그럼요. 여성의 날에 해야 네. 됐었습니까? 저는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왜 뉴스에서는 전부 첫날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형태로 해서 한 것이 첫날이란 뜻이고 또 그렇게 사과하는 하겠습니다. 마음이라면 네. 그 3인방을 쓰시지 말으셨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범죄와 관련된 오 후보가 박 후보에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대목. 앞서서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박 후보가 오 후보에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대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까요? 편하신 분이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박수 선배 먼저 하시죠. 이게 이렇게 예, 되는 거구나. 먼저 하시죠. 예. 그 오세훈 후보로서는 당연히 그 날카롭고 집요하게 저런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죠. 또 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저 문제는 박영선 후보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런 거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사죄하고 반성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피해자가 그리고 국민이 서울 시민이 용서 그만됐다라고 할 때까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게 진짜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오세훈 후보 잘 지적하셨고 또 박영선 후보도 뭐 진심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저것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출마시킨 것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것은 이미 저희가 서울 시민께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까지를 전부 다 받는 선거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그런 심판까지도 함께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전 전 대변인께서 사실상 오히려 사과를 반성을 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당원 투표 당원을 다시 개정한 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제 사실 이건 끝난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렇게 선거를 치러야겠다. 어쨌든 1000만 시민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할 수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과연 박원순 전 시장 사태로 인해서 생긴 이 보궐선거의 의미를 충분히 민주당이 되새기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은 측면을 우리 너무 많이 본 거죠. 박영선 후보 자체는 그렇지 않았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우상호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혁신의 롤모델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또 열린민주당과의 또 단일화 과정에서도 김진애 후보가 눈부신 족적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또 임종석 전 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을 두고 굉장히 총념하다. 그 향기가 느껴진다. 그 이름을 새겨야 한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2차 가해들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가 선거 이후에, 보궐선거 이후에 다시 서울시로 복귀를 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어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되겠느냐라는 어떤 우려, 두려움 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의 평가까지가 이 선거에 반영되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박영선 후보는 계속 이제 사과의 말을 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중요한 건
외곽에서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선배 변호사가 이제 요 균형적인 입장에서 코멘트도 부탁드리고, 오늘 두 후보의 일정도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 후보는 선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박 후보는 부담을 안고 토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물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된 다음에 논평을 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그 피해자를 대해야 하는데, 당내에서는 일부 공격하는 듯한 발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후보가 나는 당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당 소속 후보로 나왔다면 당에 대한 비판을 후보자가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이 그동안 잘못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2차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오늘이군요. 10시에 2차 토론을 앞두게 되는데, 예. 그에 앞서서 박 후보는 왕십리역을 시작으로 강북 라인 집중 유세를 이어나갑니다. 오 후보는 영등포역에서 표심모를 하는데, 이 자리에는 안철수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후 토론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도 양 후보가 일부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선거 이야기 이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부산의 산림꾼 시장 민심 몽둥이,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 재보선 핫2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산 쪽 이야기 살펴보시죠. 해운대 땅 5억에 매각했다고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9억 8천에 매각했다 이렇게 이제 정정하셨어요. 부채는 신고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빼고 그냥 재산 신고로만 5억이 신고가 돼버리면 그 땅이 5억에 팔렸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고였죠. 저는 공약을 하면서 1년 동안에 부산시정으로 한 1조 2천억, 5년 동안에 5조 정도 예산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김영춘 후보가 지금 하겠다는 뭐 1조 펀드, 단기 일자리 15만 개 창출, 문화예산 4% 뭐 등등 보면은 예산에 대한 관념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